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 드디어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은 그림자만 좀 어른거리다가 이제 12월 FOMC에서 산타가 찾아왔고요. 그 산타는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내내 우리는 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럴 때마다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파월 의장은 아직이다, 시기상조다, 혹은 데이터를 조금 더 참조해야 된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FOMC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나왔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의 경우 3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질주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12월에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마지막 깜짝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된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될지 오늘 뉴욕 증시 분석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닝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체크해 봅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파월 의장의 멘트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금리 인하의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가 이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자세하게 보시면 12월 FOMC에서 예상대로 일단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일단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서 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한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200bp로 유지가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미 패드워치 쪽에서도 거의 99% 이상 금리 동결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이 어딜까 이 부분에 상당히 시장은 관심이 컸는데요. 파월은 화답했습니다. 파월이 우선 연준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금리가 사이클의 정점 혹은 그 부근에 왔다라는 멘트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위원회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데 적절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책 강화에 대한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이라든지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와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는 N이고요. 우리 단어로 보시면 어떤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FOMC가 금리 사이클의 정점이나 그 부근에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인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점도 의미를 했습니다. 이 연준이 3분기부터 강한 속도에서 둔화됐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둔화라는 멘트를 쓴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점도표 보실까요? 네, 점도표를 살펴보시면 FOMC 참가자들 가운데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참가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FOMC 위원 19명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이 내년의 기준금리 수준을 4.5에서 4.75% 정도로 봤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9월의 점도표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12월의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금 보시면 검정과 중간값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명은 4.75에서 5% 정도 사이를 시사하는 모습들이 여기 점도표에 찍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명이 4.24에서 4.5% 정도를 함께 체크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좀 하단 쪽을 보시면요.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 명인데 3.75에서 4%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나머지 한 명이 5%에서 5.25%를 제시를 했었고 여기 두 개의 점이 찍혀 있죠. 이 5.25에서 5.5% 정도를 시사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9월의 점도표와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전반적으로 한 단계 좀 내려왔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부분들도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스탠스를 강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점도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월이 긴축 종료를 사실상 선언하게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랠리를 이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봅니다. 사실 FOMC 이전에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꾸준하게 둔화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월과 같은 수준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월가 예상치도 함께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0.9% 상승했다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7월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 나왔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나 식품 변동성을 제외한 근원 PPI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원 PPI의 경우에는 현재 2.5% 정도를 기록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PPI도 많이 내려갔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르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또 선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도 함께 체크해 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물론 테슬라도 오르기는 했지만 탄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장 초반에 좀 나왔던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리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시스템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모델들에 걸쳐서 200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안전규제 당국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리콜은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차종들을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대에 발생한 일련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 2년간의 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들에는 사망사고도 일부 포함이 됐었는데요. 일단 리콜 대상 자체가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도 포함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운전자가 운전 책임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추가적인 제어라든지 경고가 함께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와 관련된 이런 소식들까지 함께 개별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